반대신문 14-2항입니다. 그 증인은 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라는 제시 화면을 보고 앞부분이 좀 빠졌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증인도 선관위를 확보하라는 지시는 위법하다고 생각한 게 맞습니까? 예. 반대신문 11항 관련입니다. 정성우가 국정원 및 전문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 확보 후 인계를 해야 한다는 임무를 주었고, 이후 토의 과정에서 임무 수행의 위법성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이 정성우로부터 지시받은 현장 확보 및 인계 부분, 이것은 위법해서 문제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예, 우리가 그때 논의가 됐던 것도 선관위는 그 당시에 사법시설인 거는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민간 시설에 우리가 군인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논리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반대신문 10-1항입니다. 증인은 정성우로부터 임무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여인영 사령관과 정성우가 통화하는 것도 봤습니까? 그 토의하는 중간에 한번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포고령과 관련된 지시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통화 내용은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마 출발을 했느냐고 의미를 물어보는 것 같았고, 이제 모였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모여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정도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예, 재반대 신문하실 분이요? 예. 그 지금 피고인이 직접 하시겠어요? 먼저 변호사님들 하시고 해도 괜찮을까요? 예, 변호사님들 중에 혹시 하실 분? 없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직접 하시죠. 마이크 좀 가까이요. 조금 전에 우리 검찰 측에서 질문한 거에 답변으로 민간 시설의 계엄실에도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 가는 문제에 대한 좀 적법성에 의심을 하게 됐다. 위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선관위를 민간 시설로 생각하셨나요?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기관이잖아요. 그 당시에 토의가 될 때는 그게 모여있던 실장들은 선관위가 뭐 공무지, 솔직히 사법기관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선거 관리하는 업무가 행정 업무고, 계엄법에 따르면은 행정사법기관의 업무를 계엄당국이 관장할 수도 있고 지휘 감독을 할 수도 있게 계엄법 7조 8조에 돼 있는 거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이걸 법적 민간으로 생각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검찰 측 질문에 좀 다르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정성우라는 분은 이 사이버라든지 이런 IT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전문가한테 인계해주고 빠져라. 근데 데이터 서버를 확보해라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왔을 때 그 인계가 안 되면 우리도 혹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 얘기한 거죠. 맞습니다. 명확한 업무 지시한 건 아니죠. 처음에 전사실 확보를 우리 질문했을 때는 그냥 입구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인지하고 계셨고, 유사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한 임무 지시는 없었죠. 예. 이상. 예,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이경원 변호사. 예, 이경원 변호사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김용현 사건 증거기록 순번 832번 7209페이지 제시하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사님도 제시를 하고 물어보신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은 지금 아까 검사님께서 물어보실 때 카피,
그리고 들고 와라라는 부분만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보면은 카피한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것 같고 또 들고 와라 다음에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음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밑에 팀원들한테 그 임무를 하달하는 게 아니고 그 임무를 받을 때의 상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또 팀원들은 이제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니까 야, 이게 실질적으로 카피가 약간 카피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맞냐 되냐 이제 저도 약간 확인하는 과정인 거지. 그걸 어떤 정확한 워딩으로 저런 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도 카피를 해라라든지 들고 와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고 아예 부대원들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증인이 정성으로부터 받은 지시 자체가 카피를 하라거나 들고 와라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예 최종 명령에서 없었습니다. 아이고, 저 망가뜨리시면 안 돼요. 예. 예,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예, 배희철 예. 변호사님. 예. 증인은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이시죠? 네.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년간 7차례 해킹 공격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정보보호단장이신데 모르셨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군 및 방산 업체에 관련돼서는 해킹 공격이나 악성 코드를 분석해서 그 실제로 정보 제공도 하고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군에 침투한 악성 코드가 거기 이제 경유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보기관이 있으면 대외 제공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만약에 그 별도로 우리가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그 해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방산기관에 침투해서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 피해를 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24년에 2월 19일 합동 사이버 보안 성명 발표 내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얘기를 방첩사 그뿐만 아니라 아니 그 2, 4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럼 북한 해킹 조직이 방산기관에 침투해가지고 해킹을 하면은 서버 계정 정보를 절취한 다음에 서버에 무단 침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첩사 정보보호단장으로서는 서버에 지금 인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사이버 분야뿐이 아니라 뭐 암호, 전자파 보안 모든 전 분야를 갖다가 그 정보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악성 코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군 관련 기관에 우리가 직접 조치하는 게 아니라 다 전파를 해줍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기법으로 그 백신을 갖다가 의회에서 또 침투하는 그런 게 발견되면 그 해당 부대에 연락 줘가지고 그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인데요. 이 당시에 국정원이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방산기관의 내부 서버 침투를 많이 시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서버 침투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몰랐습니다. 그럼 방첩사는 이와 관련해서 몰랐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국정원이 이제 통상 이제 사이버 전체 총괄 통제하는 기관인데 만약에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필요하게 되면 국가 사이버 수사단 하여튼 명확 용어가 정확히 생각나지 않는데 우리 부대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요청해서 우리 부대원들도 포함돼서 조사를 하거나 그 조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어떤 단독적으로 어떤 군 기관 외에 타 기관에 요청 없이 어떤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없으시죠? 네, 한 가지만. 예. 조지철 검사님. 예. 그 증인께서 아까 증언을 하실 때 선관위가 민간 시설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민간의 의미가 증인 군인이시니까 군과 민간을 나눌 때 그 민간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시죠? 제가 한 개만 예, 피고인. 예. 비상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군 아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1차적으로 계엄법 7조 8조에 따라서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그 사무를 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세요? 군 아닌 데는 계엄이 선포돼도 군이 못 간다고 생각하셨나?
한 번도 이렇게 비상계엄 관련된 법을 갖다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계엄상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봤을 때 군이 어떤 역할을 원래 더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히 법규에 대한 적이 없으셨구나. 예,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계속 해오던 정보보호단 임무 자체가 제가 계속 보안 쪽으로 했는데 보안에는 우리 방첩사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합동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있는 수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계엄이나 그런 관련법에 관련돼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아마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 보안 쪽 파트는 대부분 다 어떤 정보보호 지침이라든지 어떤 보안 규정 이쪽에 의해서 대부분 다 임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전시가 되더라도 아예 그쪽 파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예를 들어서 라자루스라든가 뭐 김숙희라든가 이런 해킹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 뭐 행안부나 또 뭐 사법기관, 뭐 선관위, 뭐 외교부 이런 데 막 침투하는 건 언론에서 보셨죠?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국정원이 조사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방첩사 정보보호단은 이제 군과 방산업체 위주로 하지만 예. 이게 해킹 주체가 라자루스라든가 김숙희라든가 이런 조직이면은 그런 거는 국정원하고 좀 국정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어느 해킹 조직이 정부기관을 침투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이 또 방산업체나 군을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정원에서 어떤 발표한 보도자료라든지 또는 뭐 정보보호단이나 이런 사이버 보안 업무에 방첩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2023년에 아주 대대적으로 국정원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년 계엄 선포 1년 전에.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기초적인 뭔가를 알고 있고 이게 계엄이 선포돼서 저 방첩사의 이런 사이버 담당자들이 선관위에 가라 그러면은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셨어요? 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임무에 하다는 과정에서 임무가 정확하게 명확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그 임무 수행에 대한 어떤 위법성을 갖다가 계속 아니, 제기한 여기 아까 거고. 보면은 왜 예. 북한 관련된 다만 방첩사에 시켰기 때문에 네. 그럴 것이라고 그냥 그것도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네. 제 생각을 그때 조사받을 때 묻길래 그러면 뭐 어떤 북한하고 관련된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다고 그 진술한 거였습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어떤 보안 문제가 국정원에 의해서 1년 전에 밝혀졌는데 이것이 국정원의 지적대로 제대로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그런 거 한번 가서 들여다 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못 하셨나요? 그 당시에?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 정부 부처나 일반 이제 그 외부 정부 부처에서 만약에 어떤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에서 조정 통제한테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대 인원 중에서도 국사단에 속해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이제 지원 가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우리 방첩사에 단독적으로 임무를 주는 경우는 이렇게 계엄이니까 예. 그렇죠. 아니 이게 대규모 해킹 사건이 예를 들면 신한은행 해킹 사건이라도 청와대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주재를 해가지고 국정원, 방첩사, 검찰, 경찰 뭐 관계기관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것이 민간이든 군이든 방산업체든 상관없이 대규모 어떤 해킹 사건이 나면은 전부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베이철 변호사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네네네. 물어보시고 이제 끝낼까요? 예. 예. 아까 그 2024년에 국정원 발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북한 해킹 조직은 코로나로 원격 유지 보수가 허용된 상황을 틈타서 내부 서버 침투를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국가정보원 발표고 이 분야는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에 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4년 2월에 합동 사이버 보안 성명까지 발표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셨다는 거죠.
지금 그런 발표하고 그런 어떤 이제 그런 내용을 몰랐다는 거지. 아까 그런 어떤 기법이나 그 내용은 우리 쪽에서도 다 먼저 분석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제 그 관리하는 업체에서 보안을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취약점을 공격한 것과 그리고 백신의 우회에서 들어오는 공격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건수대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성명과 발표를 몰랐다는 것이지 그런 대규모 방산업체 그러면 방산협력업체의 어떤 해킹 행위가 그 자행되어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의 일인데요. 당시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서버에 가해진 사실을 파악했을 마다 선관위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회신하지 않아서 해킹 침투 정도와 보안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이 발표 내용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차분하게 답변 잘해 주셔가지고. 한마디만. 예,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예, 예. 아니 지금 방첩사에서 일단 승관이 임무에 일단 그 투입됐던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곤욕스럽게 좀 처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한 가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은 방첩사에서 승관이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어떤 단순하게 수행을 소극적으로 수행을 했거나 지연 출발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일처장이 임무를 하다 할 때 그게 임무를 수행받는 거기에 있던 실장들이 전부 다 위법성과 문제점을 제기하여서 그래서 법무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최초의 그 승관이 확보라는 임무가 이동을 하되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변경시킨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는 그 군인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에 근간으로 하는 군인 신분 상황으로서 그 나름대로 가장 최선의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꽤 적극적으로 저지 및 지연한 상황이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 마지막 말씀까지 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아까 돌려드린 신분증 확인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됩니다.